자, 소개팅 해주려고 한 여성이 연락을 누구한테 이렇게 딱 톡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톡이 날라온 거예요. 네, 만나보자고. 맞습니다. 20대 여대생에게 황당한 일이 좀 생긴 건데요. 어느 날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. 마치 소개팅처럼요. 카카오톡 내용을 좀 보시면요. 뭐 이렇게 인사를 해서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매칭됐다고 프로필을 받았는데 아니신가요?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. 괜찮으시면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?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. 알고 보니까 소개팅 앱에 자기도 모르게 가입이 돼 있었던 겁니다. 어허. 이름과 나이는 물론 사는 곳과 학교까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. 업체에 따졌더니 누가 등록한지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. 진짜 황당한 경우일 것 같은데. 네. 자, 이 모르는 사람한테 벼랑간 연락을 받았던 피해자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2명이 나와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. 갑자기 제가 소개팅 매칭에 성공되었다, 완료됐다고 하면서 계속 만나보자고. 자, 양 변호사님은 그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? 소개팅요. 소개팅. 앱, 그때는 앱은 아니었잖아요, 그죠? 그 네, 시절은?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습니다. 예. 굳이 강조를 하셔야겠어요? 예. 네.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앞서 뭐 들으셨겠지만 본인이 가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자기에 대한 모든 깨알 같은 정보가 다 소개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어디 사는 어떤 사람이고 뭐 학교는 어디 다니고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자기의 뭐 신체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그리고 좋아하는 성향까지도 다 이 안내가 돼 있었고, 이게 또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쓰는 그 메신저 서비스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내 정보를 저렇게 올리는 바람에 다 나 자신한테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. 예. 자, 앞서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? 자, 지금 저런 게 올라왔다는 건데 보시면요, 살았으면 그러니까 성격, 외모, 인성, 주량, 종교, MBTI라고 하죠. 요즘에 유행하는 거. 자, 근데 저는 좀 이거 보면서 좀 기분 나빴던 게 역시 또 키다. 저렇게 하여튼 키를 또 저렇게.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백 기자는 혹시 저런 소개팅 앱 해본 적 있어요? 해봤죠. 네. 진짜? 가입만 해봤습니다. 사회부 기자니까 제가 남자 만나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건지 알아야지 지금 제가 다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죠. 안 믿으시는 눈치예요, 지금? 아닙니다. 제가 확신하는데 이 기사를 쓴 유효한 기자도 분명히 소개팅 앱에 가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 한번 봤을 잠입 겁니다. 취재 이른바. 잠입까지 할 필요도 없죠. 아무튼. 얼마든지. 예. 가입 시네요. 가입 취재. 아무튼. 근데 이게 그 앱을 가입시킨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거 누가 했는지 알게 됐습니까, 이거? 근데 아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러니까. 적혀 있어요. 뭐 보면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열심히 사는 사람, 뭐 덩치가 큰 의지되는 사람, 키 큰 사람 뭐 이런 것들 써 있으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화가 나서 경찰서에 먼저 가려다가 일단 자기 SNS에 올렸다고 해요. 아무래도 아는 사람일 것 같다, 범인이. 그렇죠. 네, 인스타 스토리에다 이제 올렸는데 나 지금 나가서 경찰서를 갔다 올까 싶은데 나를 이렇게 많이 자세히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. 내가 경찰서에서 알기 전에 먼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 남자인 대학 동기가 나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. 진짜 세상에. 그러니까 결국 범인은 대학 동기였네요. 자, 이 가입을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가입을 하고 소개팅을 시켜줬다고 주장한 이 대학 동기, 나야라고 했던 그 대학 동기. 피해자는 정말 황당했다는데 다시 피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. 나다 하고 딱 와서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거나 자신의 속이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에 절 올렸고 소득 수치심도 많이 느끼고 무섭기도 했어요. 아니, 손 변호사님 100번 양보해서 진짜 뭐 친구 소개 뭐 해주고 싶어서 했다고 지금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얘기를 해야죠. 이게 뭡니까?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죠. 네. 그런데 이렇게 그냥 허락도 없이 가입을 해버립니다.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. 우선 첫 번째로 정말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이다.
이런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. 예. 또는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뭔가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아하. 일부러 뭔가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받으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서 괴롭히려는 의도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. 그렇죠. 또는 혹시 이렇게 해서 관심을 끌어서 뭔가 개인적인 인연을 좀 만들어 보려는 거냐 등등의 아.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. 예. 어쨌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예. 그런데 경찰에서 뭐 이런저런 다 검토를 했는데 결국 이거는 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. 아니 팀장님도 제가 알기로 뭐 따님을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진짜 5만 군데서 별의별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으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당연히 경찰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텐데 무혐의? 이게 무혐의? 경찰에 이제 내가 피해봤다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아마 신고한 것 같은데요. 예. 당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들어보니까 제 개인정보를 그 친구가 업체에 등록한 거는 맞지만 개인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다. 유포하지 예, 않았다. 그러니까 널리 퍼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안 된다 하고 아까 그 연락이 와가지고 소개팅으로 연락이 왔지만은 내가 모르는 남자한테 연락을 받았으니까 불쾌하긴 하죠. 당연히. 불쾌하죠. 상대편이 뭐 미남이고 하더라도 불쾌한 거예요. 아, 불쾌하죠. 불쾌한데 일단은 그 불쾌한 것이 성적 수심을 느낀 건 아니다. 만약에 전화 때 그 남자가 성적 언어를 사용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예. 아마 단순히 소개팅을 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안 받기 때문에 두 건 다 처벌하긴 뭐하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 같아요. 아, 손 변호사님 지금 일단 양 변호사님은 이 무혐의 이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손 변호사님 좀 어떠세요? 일단 형사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법규가 있어야 되고요. 법령이 있어야 되고 또 명확해야 됩니다. 따라서 나쁜 행동이라고 해서 다 범죄는 아닌 거예요.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? 여기에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범죄의 주체가 누구냐? 개인정보 처리자거든요.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. 그럼 과연 그냥 서로 개인적인 교류를 하다가 알게 된 정보 이거를 과연 그 지인을 뭐 무단으로 가입한 그 지인을 과연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느냐 법적으로 볼 때 글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도 자꾸 물어보시는데요. 그 CCTV에 나오는 사진 같은 거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진도 썼고 학교도 알려줬고 전화번호도 알려준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? 일단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. 제 생각에는.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행위들이 현행 법규상 범죄인지 여부를 다 따져봐야 되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만 보면은 잘못은 잘못이죠. 또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책임은 져야겠죠. 다만 특정한 범죄, 어느 죄에 해당하느냐라고 한다면 경찰의 판단도 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. 예.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말이죠. 이 만약에 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본인 인증 절차만 거쳤어도 이거 그냥 걸러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. 그 부분이 쉽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. 또 아까 이제 그러니까요. 그거 요즘 경찰에서 다 하는데. 개인정보를 유포한 건 아니라는 부분도 물론 이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법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마음대로 좀 넓혀서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하긴 한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좀 무시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아까 이제 우리 많이 쓰는 카카오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잖아요. 상대방의 카카오 메신저로 연결이 돼서 거기 접속을 하기 시작하면요.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 볼 수가 있고요. 그럼요. 주변 사람들 같이 찍은 사람들 올려놓기도 하고 맞아요. 그거랑 연동된 또 SNS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이제 SNS 환경이거든요.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이게 법이 미비하다라고 분명히 첫 번째로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개인정보 관리하는 것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. 예.